윤석열 정권을 박근혜 정부의 최대치 정도로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만큼 무능하고 네. 무지하고 그래서 그 정도에서 뭔가 사태가 그런 방식으로 수습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나이브한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인즉 네.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상상도 제가 안 될 보기에는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무능함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를 초과하고 압도하죠. 그 잔인함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 그래요?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잔인성은 언제 어떻게 더 폭발될지 모르는데 잔인성이 가장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은 단순성에서 비롯되거든요. 네.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잔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인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좀 포커싱을 좀 잘못하면 위험하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한동훈 얘기 하던데 네. 이게 올바른 지금 전략인가 하는 것도 좀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이 사태를 이해하고 풀어가는데 어디다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이제 특히 이재명 재판에 관해서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이게 이제 과연 사법 재판이냐 아니면 정치 재판인가 아니면 사법 재판인가 도덕 재판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사법 재판이 도덕 재판이 되거나 정치 재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게 만약에 이 재판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법치주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재판이. 그렇다면 그게 흔한 말대로 법률주의를 통한 전체주의로 가는 교두보거든요. 네. 그게 유르겐 하버마스라는 법 철학자가 나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하거든요. 나치 시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치주의예요. 법치주의를 내세워서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 국민 주권의 문제거든요. 국민 주권.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원하는 나라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 중에 많은 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람을 또는 그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성장한 사람을 법의 이름으로 특히 법이 사법적이지만 사실은 도덕적인 재판과 가까운 방식으로 말하자면 투표권을 상실하게 한다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법치주의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고 이 맥락에서 저는 지금 이 사건이 좀 단순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어요. 국민에 따라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내용과 절차, 결과가 다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분들은 문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은 결과는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절차는 정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사법재판이 사법재판으로 인정하는 거고 따라서 2심이나 3심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죠.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모두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라고 보는 사람은 이 문제는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또 지금 이것이 만약에 이 재판이 혹시 이 재판을 온전히 판사 한 사람의 정치 양심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본다면 2심, 3심을 기대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이게 정치 재판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이게 현 정권과 연관된 정치적 재판이라고 본다면 그런다면 이건 2심, 3심에 회복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회복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가 큰 비극 속에 빠져드는 거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가야 될 상상해야 될 그런 세계에 대해서 서로 타협하고 논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국가 전체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죠.